자, C 인체 이제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병원균이 항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과정입니다. 예. 자, 이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어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선천성 면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비특이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작용한다. 여기 나와 있는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를 한다. 이게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피부나 점막이나 뭐 백혈구, 식세포 작용 백혈구 얘기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또 싸워서 생기는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적인 면역, 후천성 면역은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요,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작용할 수 있고 항체가 없으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태어난 뒤에 그 병원체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병에 걸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병에 걸려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되겠죠? 예. 살아나면 그 병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조금 걸리겠죠. 자, 선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이 체액성 면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네. 자, 세포성 면역은 좀 이따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면역, 세포성과 체액성은 후천성 면역. 피부 점막, 식세포, 염증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면역. 이렇게 두 종류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천적인 면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피부나 점막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1차적으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피부로 분비되는 땀이나 침에는, 자, 요거,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 기억해 두세요. 라이소자임이 들어가 있어서, 예, 살균 효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체의 침입을 막고요. 점막이라고 우리 몸 속에 또는 코 속에, 눈이나 코 속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내벽이 점막으로 덮여져 있는데, 뭐 내부에 있는 막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내부 몸 안쪽에 있는 뭐 피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요 점막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소자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을 분비해서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낸다. 자, 라이소자임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2번에 있는 식세포 작용은 백혈구 얘기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죠.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은, 예, 백혈구가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싸우게 되고 병원체하고 같이 이제 죽어나간 시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붉어짐이나 통증, 부어오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자, 어쨌든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후천적인 면역, 예, 특이적 방어 작용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항원 항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항원은 병원체, 항체는 그거에 대응해서 싸우는 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주성분은 단백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림프구가 이 항원 항체 반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백혈구의 뭐 사촌쯤 되겠습니다. 예. 백혈구 일중으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반응을 한다. 네, 림프구가 이런 항체 생성에도 관여하고요. 항원의 종류도 인식도 하고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천성 면역에서.
림프구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B 림프구도 있고 T 림프구도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B 림프구 어디에서 생기니? 예, 골수에서 생겨요.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이 돼요.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기고 골수에서 자라요. 그런데 T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가슴샘에서 자라요. 다르죠? 그래서 B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자라. 비골골.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겨서 가슴샘에서 성숙해요. T골가 잘 기억해 두시고 림프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T 림프구 자체도 두 개로 또 나뉩니다. 보조 T 림프구하고요. 세포 독성 T 림프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T 림프구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자, 두 종류의 T 림프구가 있고요. 이 중에 보조 T 림프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보조 T 림프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이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놈이에요. 인식. 무슨 병이 들어왔어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 정보를 B 림프구한테도 주고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도 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줘요. 왜 저기 쳐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전령 같은 애예요. 감시탑이죠, 감시탑. 자, 3번의 후천성 면역에 대한 전체 뭐 과정이 좀 나와 있나 봐요. 자, 볼게요. 자, 항원 제시 과정을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제시 과정이라는 거는 백혈구가 이제 항원을 먹고 야, 이런 거 들어왔는데 라고 이제 전달해 주는 걸 제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읽어 볼게요. 제시 과정을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항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백혈구가 일단 먼저 한번 잡아먹거든요. 물론 이게 많으면, 너무 많아지면, 증식을 많이 하면 얘가 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들어오면 얘가 일단 공격을 해요, 백혈구가. 그 얘를 분해해요. 흡수해가지고. 분해하고 난 뒤에, 이 백혈구의 표면에 얘네들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조각들이 이제 붙어 있죠. 요거를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인식을 합니다. 야, 이런 게 들어왔어?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먹고 드러내는 과정이 제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확인을 하는 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왔는데 인식했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증식 개수가 늘린 다음에 전달해 줍니다. 어디다가 전달해 주냐?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 다음 B 림프구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뭐 쳐들어왔는데, 그래? 하고 자고 있던 놈이 활성화되죠. 활성화된 독성 T 림프구는 킬러 역할을 합니다. 저격수예요. 얘는 저격수. 그래서 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들 있죠. 얘는 이미 감염이 된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직접 빵 하고 제거해 버립니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감염된 세포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B 림프구의 정보를 전달해 줬잖아요. B 림프구는 활성화되면서 두 개로 또 분화가 돼요. 형질세포와, 요거 잘 외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B 림프구가.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항체가 병원체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병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병원체를 무력화.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뭉쳐가지고 가라앉았어. 그럼 이제 백혈구들이 와서 천천히 식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뭐다?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항원이 또 쳐들어와. 항원이 또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과정, 제시, 인식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기억세포가 저 새끼 또 들어왔네? 또 분화가 됩니다. 뭘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또 분화가 돼요. 정보는 계속 저장해야 되니까 이 만들어진 형질이 바로 항체를 생성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병에 두 번째 걸리면 우리 몸에서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기억세포 때문에. 자, 이쪽에 후천성 면역 과정은요. 요 그림 자체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 번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저 그림만 알고 있어도 뭐 다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이쪽에 뭐 에이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있어서 해보도록 하죠. 에이즈는 사람의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은요, 우리 몸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파괴가 돼요. 여기 파괴가 돼요. HIV 요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를 파괴를 합니다. 그럼 요게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 다른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린지를 몰라요.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보통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복을 한대요. 들어오면 감염이 되면 그 HIV 바이러스가 처음에 급격히 늘어났죠. 감염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얘를 백혈구나 이런 활동에 의해서 얘네들 갖다 제거해요.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죽어요. 많이 줄어요. 우리 몸에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몸에 잠복해 있으면서 하는 일이 보조 T 림프구를 야금야금 없애버립니다. 얘가 이렇게 보조 T 림프구가 냠냠냠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식을 못 하겠죠. 병원체가 있는지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살살살 점점 늘어나죠. 요게 늘어날수록 보조 T 림프구는 점점 더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얘가 이제 전혀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면역 결핍을 만드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고 질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